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보맘이에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까지 저는 백화점 여성 의류 코너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당시 제가 일하던 샵에 손님으로 온 남편은 50대 여자분께 드릴 선물을 찾는다며 제게 대신 골라달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20대 여자 선물을 골라달라더군요. 전 여자친구 선물인가 보다 생각하며 미니 원피스를 골라줬는데 계산을 마친 남편이 원피스를 저에게 건네지 뭐예요. 이거 입고 자기랑 데이트하자더라고요. 황당했죠. 근데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죠. 세 번째 데이트 날이었던가? 남편이랑 신촌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와서 길을 물어봤어요. 영어 포기자인 저는 쏘리라고 말하곤 종종 걸음을 쳤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글쎄 남편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고 있지 뭐예요. 외국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에 홀딱 반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한국어 어학당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더라고요. 어학당을 나가면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논문이 패스돼서 학위를 따게 됐대요. 저희 샵에 들렀던 이유도 지도 교수님께 드릴 감사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전 사귀게 됐어요. 남편은 학벌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았지만 잘난 척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전 그런 점이 좋았고요. 최종 학벌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인 저와는 천지 차이였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학벌을 들먹이거나 절 무시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귀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사귄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냥 모른 척할 순 없었죠. 그래서 직원 할인을 받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에서 화사한 봄 점퍼를 사서 남편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네 집 식구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의뢰 선물을 사서 들려보냈고요. 그런데 있죠. 남편네 집에서는 매번 제가 보낸 선물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듣고 흘린 게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에 비해 학벌도 딸리고 직업도 처지는 제가 못마땅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특히 행정직 공무원이신 시아버지는 며느리감으로 교사나 자신과 같은 공무원을 바라셨대요. 그러니 서비스직인 제가 눈에 찰 리가 없죠. 그런 것도 모르고 전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한테 열심히 퍼나르고도 정작 남편한텐 우리 부모님 양말 한 짝 받은 게 없네요. 우리 부모님께는 제가 죄인이죠.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과 전 슬슬 결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들으신 시부모님께서 펄펄 뛰며 반대를 하셨대요. 제 학벌과 직업이 마음에 안 드셨다나 봐요. 예상은 했었어요. 이제까지 하시는 걸로 봐선 쉽지 않으리란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장으로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죠.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시종일관 도도하고 냉랭한 표정으로 절 깔보듯 얘기하셨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인문계 갈 성적도 안 됐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도 못 나왔다는 게 말이 돼? 부모님께서 대학 가란 소리도 안 하셨어? 있잖아 아가씨, 우리 집은 말이지 애 아빠부터 나 정훈이 여동생까지 전부 A대 동문이야. 우리 양쪽 집안 통틀어서 대학 졸업장 없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쪽이 시덥잖은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아. 근데 고졸? 기가 막혀 정말. 이건 뭐 죽 써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훈이가 뭐가 모자라서 그쪽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전 그날처럼 대학 못 나온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제법 했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집안 살림을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도 취업 때문이었어요.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죽어라 공부해서 야간 대학이라도 갔을 거예요. 생각 끝에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저런 시어머니를 버텨낼 자신이 없었죠. 남편은 헤어질 수 없다고 제게 매달렸어요. 전 울면서 그날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일을 얘기했어요. 남편과 헤어질 참이었으니 못할 게 뭐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이런 대접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결혼 전에도 이런 식인데 결혼하면 날 사람으로나 보겠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일로 저희 부모님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고요. 평생 고생만 해오신 부모님이 무슨 죄냐고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 망정 불효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제야 제 뜻을 따라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몇 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주기가 일정한 편이던 생리가 2달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첫 달은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달째 이어지니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테스터기를 사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2줄이 나오더라고요. 임신이었죠. 병원에 가보니 10주 차라고 했어요.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병원 로비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나, 남편한테 알려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술을 하면 다음날 바로 출근할 수 있을까? 중절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임신을 못하게 되면 어쩌지? 짧은 시간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할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며 결혼을 강행하자고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께 책 잡힐 일만 하나 더 는 셈이었죠. 그래도 당시엔 모른 척 않고 기뻐하며 결혼하자고 말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이런 남편이 곁에 있으니 시집살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어떻게 몸뚱이를 함부로 굴렸길래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해? 솔직히 말해 우리 애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애 가진 거지. 그게 우리 오빠애라는 보장이 어딨어. 막말로 딴 남자랑 사이에서 생긴 건지 알게 뭐야. 저기요 그 애 정말 우리 오빠애 맞아요? 매장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쌍으로 찾아와선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저를 세상에 둘 다 없는 막 굴려먹은 여자 취급하면서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주먹이 바들바들 떨려요. 생각 같아선 애는 내 힘으로 혼자 키울 테니까 둘 다 꺼지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안 났어요. 미혼모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애는 또 무슨 죄예요. 그래서 전 그 수모를 감당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찾아와 절 괴롭혔지만 제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자 지쳤는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양가 부모님들은 부랴부랴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신혼집 마련에 부모님께 도움을 좀 받으려 했던 모양인데 잘 안 됐나 봐요. 자기야, 사실은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몇 년만 참아주라. 응? 하긴 어학당 강사 생활에서 번 돈은 석사에 박사까지 버는 족족 꼬라박았을 텐데 돈이 어딨겠어요. 저라도 돈이 있으면 모를까. 할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이라도 모을 때까지 시집살이를 하기로 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그날 저는 알았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 걸 말이죠. 절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결혼 전엔 그 2사람만 잘 피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시아버지였죠. 3급 행정직 공무원이신 시아버지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신 분이었어요. 안 그래도 며느리감으로 절 탐탁치 않아 하셨던 시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를 부르실 때도 며느리나 새아가라고 불러주신 적이 없고요. 늘 어머님이나 아가씨, 남편을 통해 걔, 그애라고 부르셨죠. 그렇다고 대놓고 구박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 아버님 앞에선 투명인간이었어요. 결혼해서 보니 시누이는 시아버지 강요에 못 이겨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7년째래요. 아가씨는 딱 봐도 놀기 좋아하는 날라리 스타일이지 공무원 타입은 절대 아닌데 아버지 등살에 팔자에 없는 공부를 하려니 될 리가 없죠. 딱 보니 아버지 눈 속여 용돈 받아가며 공시생으로 살다가 때 되면 시집이나 갈 요량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딸의 속셈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 같았고요. 전 임신 5개월을 넘어서자 부쩍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퇴사를 했어요. 일을 그만두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절 도우미 부리듯 하셨어요. 작정한 듯 그동안 번거로워서 손 안 대고 있던 일들을 바리바리 꺼내선 제 앞에 내미셨죠. 임산부가 너무 몸을 안 움직여도 애 낳을 때 힘들다나요? 임신 7개월이 넘어서자 부쩍 몸이 무겁고 빈혈이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누이가 전단지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마트 전단지였어요. 여기 사람 구하는 거 알아요? 집에서도 가깝고 파트타임도 가능하대요. 빤빤히 놀지 말고 여기라도 나가봐요. 언니가 학벌이 있기래 기술이 있기래 이런 거라도 해야지. 글쎄 저더러 일을 나가라는 거예요. 배 나온 만삭 임산부한테요.
자긴 이날 이때까지 제 손으로 1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으면서요. 근데 시어머님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럼 집안일은? 얘 나가면 집안일은 누가 해?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하는 일 찾아봐라.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들 하던데. 그날 이후로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취직 타령을 해댔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일하러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직업 특성상 사이즈가 크면 직원 채용을 안 해주거든요. 55 사이즈가 마지노선인데 지금 제 사이즈는 77이라서 이 상태로는 받아주는 데가 없을 게 뻔했죠. 남편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번 참에 일 그만두고 태교에 힘쓰라더군요. 호랑이 속을에 절 던져놓곤 속 편한 소리를 하는데 하마터면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어학당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안동으로 답사를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빈혈이 심했던 전 침대 위에서 한참을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저녁 때 아버님 손님 오실 거니까 음식 준비하기 시장 좀 봐오라시는 거예요. 전 오늘따라 몸이 무거워서 시장 보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아가씨가 득달같이 달려와선 자기 엄마한테 말대꾸했다고 저한테 욕을 퍼붓지 뭐예요. 전 배를 감싸지고 애 들으니까 말씀 가려 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짜는 게 꼴에 임신했다고 엄마 노릇은 하려 든다고 제 이마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전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죠. 그랬더니 제가 자기를 쳤다며 길길이 날뛰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살다 이젠 며느리 시집살이까지 하게 됐다고 신세 한탄까지 하시는데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았던 전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그대로 혼절했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더군요. 희미한 정신너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들렸어요. 오빠한테 뭐라 그러지? 아 미친, 우리가 뭘 했다고 쓰러져. 세게 치지도 않았어. 손가락으로 톡 건드린 거지. 시끄러, 남이 들을라. 그나저나 저녁 때 네 아버지 손님들 오실 텐데 어쩌니? 일할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넌 여기 있어. 난 가서 도우미라도 불러서 음식 준비 좀 해야겠다. 싫어. 오빠하고 놀 텐데 나보고 독박 쓰라고? 몰라. 나도 갈래. 기가 차더군요. 사람이, 그것도 만삭 며느리가 혼절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들 살궁리만 하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정말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깨어난 걸 확인하곤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의사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산모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냐고 하시며 하마터면 애가 잘못될 뻔했다고 그러시더래요. 일단은 영양 섭취를 하면서 심신안정을 취하는 게 최우선이라고요.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전 남편을 보자 참았던 서름이 폭발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한바탕 할기세였죠. 전 말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라 겁이 나기도 했고 지금 보냈다간 뭔 일을 저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전 분가를 했어요. 가진 돈이 얼마 안 돼서 반지하 단칸방 살이를 시작하게 됐지만 마음만큼은 편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딸아이가 태어났죠. 하지만 남편도 저도 시집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무래도 남편 혼자 버리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전 일을 찾아 나섰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했죠. 근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전에 같이 일을 했던 언니를 통해 글로벌셀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물건을 직구로 구매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잘만 하면 꽤 목돈을 벌 수 있다더라고요. 힘들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자기도 애 키우면서 하고 있다고요. 솔깃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거라서 문제라면 영어가 문제인데 그거야 남편한테 부탁하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일단 이베이랑 아마존에 회원가입을 해서 사람들은 뭘 파는지 시장조사부터 했어요. 자신이 쓰던 사소한 물건부터 어마어마한 가격의 물건까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중 진짜 웃겼던 건 작동도 안 하는 고물 라디오를 팔겠다고 올린 경우인데요. 더 웃긴 건 근데도 그게 팔리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데 단종된 전자제품일 경우 부품 때문에 망가진 제품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저한테 많지만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출산을 하고 지인들한테 받은 선물 중에 같은 제품이 여러 개 들어와 처치곤란인 제품과 아직 내 아이가 쓰기엔 너무 큰 제품들 순으로 골라봤어요. 그리고 남편 도움을 받아서 제품 등록을 하고 입질이 오기를 기다렸죠. 첫 달은 7개 올린 것 중에 4개가 팔렸어요. 하나 둘 팔려나가니 재미도 있고 얼마 안 되지만 수익금을 받고 보니 욕심도 나더라고요. 몇 개씩 팔리다 보니 사이트 측에서 게시할 수 있는 수량도 늘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 외에 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송료를 생각해서 제품은 가급적 500g 이내의 가벼운 것들로 골랐고요. 제가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주로 골랐어요. 그렇게 골라보니 주로 육아에 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해외에서 포대기가 유행이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엄마 가방, 아기띠, 덮버선도 잘 나갔고요. 리스트 품목이 늘자 주문 속도도 빨라지고 그럴수록 뭐가 부족한지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서 생소한 제품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품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사진 자료와 상세 설명을 더 덧붙였더니 매출이 껑충 뛰어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글로벌셀러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일을 하다 보니 영어도 금세 늘더라고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소통은 가능하게 됐죠. 매출도 순조롭게 늘어가다 보니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본격적으로 이쪽 일에 뛰어들었죠. 3년 뒤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어느 날 시댁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아버님이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친구분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는 소식과 시누이가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을 했다가 덜컥 임신을 해버려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남편은 그 사람들 사는데 관심 없다며 결혼식에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꼭 가보고 싶었어요. 받은 만큼, 아니 이자 쳐서 되갚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산 명품 투피스를 입고 샵에서 메이크업까지 받고는 식장으로 향했죠. 시집 식구들은 벤츠를 끌고 식장에 도착한 절 보고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어요. 애가 정신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남의 자식 꼬드겨 나가 살더니 이제 혓바람까지 들었니? 꼴에 샤넬에 벤츠까지 하다 이제 남의 차까지 빌려 타고 다니니? 빌려 타긴요. 제가 차를 왜 빌려 타요? 어머님은 남들한테 옷이랑 차도 빌려 쓰고 다니시나 봐요. 궁상맞겠으리. 어머님, 저 이 정도는 벌어요. 저희요, 제가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니깎게 뭘 해서 돈을 벌어? 글로벌셀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마디로 외국인한테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이에요. 그게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돈 좀 벌었다는 말에 시집 식구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집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며느리가 벤츠 끌고 샤넬 걸치고 다닐 정도로 돈을 벌었다니까 놀랐겠죠. 게다가 지금 시집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시아버진 공무원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 지인 사업체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글쎄 그게 다단계였다지 뭐예요. 수익은커녕 일당이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려서 10원 한 잔 못 건지고 탈탈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집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카페를 차렸다가 홀라당 말아먹고 사채까지 끌어 쓰다가 결국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다나 봐요. 그나마 아가씨는 애를 빌미로 빚잔치 중인 친정을 떠나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아가, 너 형편이 나아졌다니 다행이구나. 그래, 지금 사는 곳은 어디니? 놀랐어요. 아버님이 처음으로 절 아가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 속이 훤히 보였으니까요. 적어도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그건 어디 사는지가 아닌 출산은 잘 했는지, 아이는 딸인지 아들인지 그거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남동에 살고 있어요. 56평 아파트에서요. 그래? 거긴 방이 몇 개니? 못해도 서너 개는 되겠지? 어머머 잘됐다 얘. 여보, 우리가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어머님은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좋아하셨어요. 아가, 내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마는 우리 내외에 너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정은이도 시집 가고 우리 내외가 적적해서 말이야. 아, 이 집 사람들의 뻔뻔함은 끝이 없네요. 적적해서 같이 살겠답니다. 끝까지 자존심은 세우고 싶었나 보죠? 자기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님, 그건 안 되겠네요. 제가 일이 바빠서 저 대신 애 봐주러 친정어머니께서 와 계시거든요. 에? 맞다. 너 임신 중이었지? 애라면 내가 보면 되잖니. 그래, 아들이니 딸이니? 일찍도 물어보시네요. 딸이에요. 근데요, 전 어머님께 제 딸 못 맡겨요. 어머님이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제 딸을 맡겨요?
그럼 아가, 우리 내외에 들어가 살 집이라도 하나 구해주면 안 되겠니? 크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 먹고 살 정도면 돼. 아버님, 그걸 왜 제가 해드려야 하죠? 아버님도 저희 살 집 안 해주셨잖아요. 기브앤테이크 모르세요? 제가 아버님께 사람이긴 했어요? 자신들 뜻대로 제가 움직여주질 않자 시어머니는 눈물 작전을 쓰더라고요. 예, 애미가 이렇게 빈다. 우리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이 결혼 치르는데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었고 이번에 축의금 나오는 걸로 월세 방 구해야 할 판이야. 그러니 내가 좀 도와다오. 응? 결국 내외가 저에게 매달려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꿈쩍도 안 했죠. 너무 사무치게 당해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그만해. 뭐 이런 거한테 구질구질하게 빌고 그래. 자기가 돈 좀 벌었다고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고작 옷가게 점원이라던 주제에. 그게 어때서요? 평생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놀고 먹던 만년백수 아가씨보다 나은데요? 뭐요? 언니 미쳤어요? 미칠 뻔했죠. 그런 집구석에서 살면서 안 미친 게 용하죠. 근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집에 있으면서 딱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어요. 가방끈 길다고 인성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요. 어머님, 툭하면 학벌 타령하셨죠? 제가 못 배웠다고 당신들 발톱에 낀 때만큼도 생각 안 하셨죠? 근데 보니까 그 학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요, 요즘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애대학 나온 직원들 부리며 살거든요. 직원들 월급 줄 때마다 어머님 생각해요. 그리고 아가씨, 뱃속에 애 누구예요? 결혼하려는 남자애 맞아요? 내가 아가씨 성생활을 익히 알다 보니 노파심이 생겨서 말이에요. 괜히 속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뽀록 나면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이 무식한 년이 어디서 까불고 지랄이야. 엄마, 쟤 내쫓아. 당장 내쫓아. 지랄? 좋은 날 어디 한번 머리 풀고 본격적으로 지랄해 볼까요? 저요, 그 집에서 눈 감고 귀 막고 산 거 아니거든요? 나 뚜껑 열리면 이 결혼 조용히 안 끝나요? 그리고 끝으로 경고하는데요.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예전처럼 다 했다간 아가씨 결혼 생활은커녕 평생 얼굴 못 들고 살게 해줄 테니까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빡 돌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게 되실 테니까. 아참, 기왕 왔으니까 밥은 먹고 갈게요. 누구처럼 공짜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이건 밥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10만원짜리 수표를 시어머니 한복 가슴팍에 찔러주곤 신부 대기실을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쏟아붓고 나니 정말 시원했죠. 그 후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저요, 앞으로 참지 않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참는 게 호구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